3명의 사람들이 치명적인 가택 침입 사건으로 철창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20세 청년 이 목숨을 잃었죠. 하지만 수사관들이 더 깊이 파고들자 이들이 사건의 배후가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문제는 당신에게 무서운 부분은 그들이 우리에게 말해준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당신은 그들이 우리에게 당신에 대해 뭐라고 말했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만약 당신이 그걸 알았다면 정말로 무서워했을 테니까요. 여기는 로 앤 크라임의 인사이드 더 크라임입니다. 저는 엘리자베스 밀러입니다. 경찰은 주범이 용의자들에게 무기, 마약, 돈, 목표 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7월 19일 우리는 플로리다 개인집 일에 있습니다. 오전 7시쯤이죠. 그날 아침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 잠에서 깨지 않은 시간에 두 남성이 지역의 한 집에 침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침입 중 그들이 처음 마주친 20살 디할라니 암스트롱은 즉시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한편 디할라니의 삼촌 데비코 마일스와 친구는 강도에게 억류돼 총을 겨눠졌습니다. 소리 듣고 위를 봤을 때 뭐가 보였나요? 한 남자가 보였어요. 그런데 그 남자를 봤을 때 정말 무서웠어요. 여기서 완전히 겁에 질렸죠. 바로 밑으로 내려가서 그냥 아기처럼 몸을 웅크렸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로 가져와. 잘 모르겠고 포기하라고 했던 것 같아요. 포기해. 거기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게 어디 있는지. 그래, 누구를 의미한다고 생각해? 모르겠어. 난 너무 무서웠어.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총알이 15발 더 쏟아지는 것 같아. 그게 나한테 안 맞게 해달라고 신께 기도했어. 그랬어? 그 사람들이 누군가를 찾고 있었다고 생각해? 아니면 뭔가를 찾고 있었던 걸까?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어? 그 사람들이 누군가를 찾고 있었던 거야. 네가 생각하기에 그 사람들이 누군가를 찾고 있었던 거야? 맞지? 마치 그 사람들이 집안 사람 모두를 죽이러 온 것 같아. 솔직히. 정말로 그 아이들, 그 사람들이 찾고 있던 사람의 이름을 언급했어? 이름은 못 들었어. 야, 정말이야. 진짜야. 나 너무 무서워. 정말 그랬어. 다비코는 강도 한 명의 손에서 총을 빼앗아 싸우면서 강도들을 물리쳤어요. 그리고 그들이 도망칠 때 다비코가 둘에게 총을 쐈어요. 강도 중 한 명은 도주 차량까지 도망쳤어요. 수사관들은 30세 티아라 럭키가 운전대를 잡고 있었다고 믿고 있어요.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그녀는 자신이 차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줬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오늘 아침 꽤 이른 시간에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어요. 괜찮으시다면 아까 차를 누군가에게 빌려줬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일에 대해 아시는 게 뭐가 있나요? 제가 아는 건 그게 전부예요. 엄마가 전화해서 어떻게 지내냐고 하셨어요. 저는 괜찮고 방금 나왔다고 했죠. 여러분이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트랙이든 뭐 어떤 경우든 가네요. 저는 좀 긴장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죠. 차를 찾고 있었어요. 알겠어요. 뭐 우리 엄마가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이야? 저는 맞아 라고 했죠. 그리고 엄마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 이름이랑 네 사진이랑 네가 용의자이거나 관련된 사람이라는 내용이 있어. 저는 그냥 알겠어요. 네. 엄마가 누군가한테서 전화를 받았는데 그 사람이 제 이름을 말했다고 했어요. 이름이랑 사진을 같이 올리면 사람들이 저를 알아볼 수 있다고요. 알겠어요. 아마 누군지 알 것 같아요. 그 차량은 제 이름으로 등록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 그냥 모든 걸 말씀드릴게요. 이 상황에 대해 전혀 모르기 때문이에요. 어머니께서 누군가가 죽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사실 어머니가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엄마, 저도 몰라요 라고 했어요. 어머니가 차를 밖에 두지 말라고 하셔서 저는 맞다구나 됐어요. 그 일이 있었던 날이 언제였어요? 그가 차를 빌려달라고 했던 날이요? 오늘 아침이었어요? 이게 아니에요. 네, 오늘 아침이었어요. 죄송해요. 어제 그가 저랑 같이 차를 타고 주유소에서 만났을 때를 물어보는 줄 알았어요. 그건 어제였어요. 어제 대략 몇 시쯤이었나요? 아침은 아니었어요. 네, 아마도 7시는 넘지 않았고 아마 오후 시간대였던 것 같아요. 오후요. 네. 12시 이후에? 하지만 그 안에서 그래서 그가 거기서 너를 만났어. 그는 이미 주유소에서 조수석 쪽에 있었어. 그리고 내가 막 들어가려고 할 때, 그러니까 내 차에 기름을 넣으려고 할 때였어. 내 이름이 불리는 소리를 듣고 뒤를 돌아봤어. 그래서 오, 안녕, 무슨 일이야? 라고 했지. 그래서 우연히 만난 거야? 응. 그 사람 우연히 만난 거였어.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었어. 그 사람이 차에 있던 게 아니라 걸어서 온 거구나.
그 사람은 다른 차량의 조수석에 있었어. 문이 열렸지. 그리고 내가 돌아섰을 때 나는 더 가까이 걸어갔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기 전까지는 누군지 정확히 몰랐어. 그 차 누구 거야? 아니, 그래서 그가 너에게 말을 걸고 차를 빌려야겠다고 말하는 거지. 그건 나중 일이었어. 새벽 3시, 4시쯤이었는데 나는 이미 거의 잠들어 있었어. 알겠어. 그리고 그는 너와 함께 라이언 집에 온 거야. 나랑 같이. 짐 옮기려고 도와주려 해. 그리고 새벽 3시쯤에 예전 같진 않았어. 그냥 늦은 시간이었다는 것만 알아. 잘 모르겠어. 그리고 그가 내 차를 빌려달라고 했어. 그래, 가족 상인을 위해서라며. 알겠어?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떻게 생겼어? 이 남자, 패밀리. 피부가 갈색이야. 키는 한 5피트 10인치 정도 되고 머리카락은 이렇게 높이 솟아있고 그리고 그는 뚱뚱하지도 마르지도 않았어. 그는 젊은데도 나이 들어 보여. 그는 나는 30살인데 내가 아마 그보다 더 어려 보일 거야. 그의 나이만 보고 판단한다면 아마 30대 중반쯤일 거야. 하지만 그는 흰머리가 있어서 좀 헷갈렸어. 얼굴에 수염이 있었나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수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직도 그를 본 기억이 나지 않아요. 문신이나 흉터도 없었어요. 아니요, 확실해요. 그는 긴 소매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깨어나거나 누군가가 깨웠고 늦은 시간에 이 차를 빌린 거군요. 네. 알겠어. 그래서 저는 다시 잠을 자요. 알겠어요. 저는 알겠어요. 꼭 돌아오세요. 라고 말했어요. 보통 저는 깨어나서 헤이, 나 돌아왔어 라고 말해요. 저는 정말 피곤해서 3시 가까이 일어날 수 없었어요. 소중한 존재라 잠을 많이 자요. 일할 때만 제외하고요. 그래서 제가 옷을 갈아입을 수 없었다고 말한 거예요. 브라이언의 집에 제 옷을 다 가져오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제 바람막이랑 작업복 그리고 신발 몇 켤레는 있었어요. 제 열쇠는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의 아파트 열쇠는 거기 있었어요. 하지만 최근에 등록한 제 키노브는 없었어요. 차량을 받았을 때 그 작은 키노브가 없었거든요. 그게 지금 없어요. 그게 어디 있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밖에 나가서 사람들 사이도 살펴봤고 제 차도 거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차는 열려있지 않았어요. 저는 그 사람이 마치 보닛 위에 앉은 것 같았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보닛 부분이요. 오늘 아침에 저는 아직 안 깼어요. 주위를 둘러봤을 때 3시쯤이었던 것 같아서 차가 몇 시였는지 몰랐어요. 네, 오후 3시쯤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다시 조금 더 잤어요. 그러니까 열쇠를 찾은 다음에 냉장고에서 뭔가 고칠 게 있어서요. 저는 그의 번호는 없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연히 그를 마주쳤고 부딪혔어요. 그래서 번호는 없어요. 네, 그래서 당신 차가 그 아파트 앞에 다시 있었던 거군요. 맞죠? 그게 고장났어요. 형사들은 티아라의 진술에 많은 허점이 있음을 곧 알아챘어요. 예를 들어 이름도 모르는 사람에게 왜 차를 빌려줬는지, 열쇠도 없이 차가 아파트 앞에 어떻게 왔는지 등입니다. 그래, 저 사람 저거 하고 있고 차 안에 있어. 저건 스팸이야. 그리고 너 그를 안지 1년 됐다고 했지. 알겠어. 그의 머리는 이렇게 생겼어. 여기저기 머리카락이 달라. 수염. 얼굴 털은 기억 안 나. 난 사람을 뚫어지게 안 봐. 머리가 이것보다 더 짧았던 것만 알아. 그 사람 이름은 제이슨이야. 알겠어. 수사관들이 말하는 제이슨은 38세의 제이슨 워드입니다. 주택 침입 사건이 일어난 후, 그리고 데비코가 침입자들에게 총을 쏜 후 관계자들에 따르면 제이슨은 도주 차량으로 달아났다고 합니다. 칼라는 제이슨이 피투성이로 집 앞에 나타난 뒤 형사들과 대화했습니다. 한 여성이 8시가 조금 안 된 시간에 제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세게 두드렸어요. 저는 개 2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그 개들이 계속 짖고 또 짖어서 저는 일어나서 문으로 갔어요. 그 여자가 당신 가족이 총에 맞았어요. 당신 가족이 총에 맞았어요. 라고 말했어요. 저는 내 가족이 내 가족인데 라고 생각했죠.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문을 열고 나갔어요. 그리고 제 사촌이 자기 차 뒷좌석에 있는 걸 봤고 그는 총에 맞았다고 했어요. 병원에 데려다 줄 수 있냐고 물었어요. 와, 알겠어요. 그리고 당신의 사촌은
제이슨 워드. 제이슨 워드요. 제이슨이 뭐 입고 있었어요? 하얀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가발, 그리고 트렁크 팬티. 그래서 그는 옷을 입지 않은 상태였어요. 아니요. 피를 흘리고 있었나요? 내 옆구리에서 피가 났어요. 걸을 수 있었나요? 아니요, 그는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안에 들어가서 휠체어를 가져와도 될까요? 휠체어요? 왜 그가 당신을 휠체어에 태웠죠? 그가 말했어요. 그는 걸을 수 없었어요. 아니에요. 병원에서. 병원에서. 아, 그는 약간 이렇게 몸을 구부려서 그 차에서 나와 내 차로 들어왔어요. 이제 집 문 두드린 그 여자 얘기할게요. 전에 본 적 없으시죠? 저는 그 여자를 전에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어떤 차를 타고 있었나요? 그 여자가 운전하고 있었나요? 혼다 세단이었던 것 같아요. 혼다였고 색깔이 초록색이었는지 회색이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알겠어요? 그리고 그녀는 드레드 헤어였어요. 그녀는 마약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녀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지금 카메라는 없어요. 아니요, 많이 알겠어요. 그녀는 드레드 머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몸집이 큰 편인가요? 아니면 마른 편인가요? 그녀는 저보다 조금 더 컸어요. 저보다 더 큰 편이었어요. 알겠어요. 그녀는 좀 키가 작았어요. 알겠어요. 목욕시키고 키 작고 문신이 있었어요. 저는 그런 건 못 받고 말씀드린 대로 깨어났어요. 당신은 충격을 받았었죠. 네. 그래서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이 사람이 누구지? 네, 확실히요. 네. 그래서 그녀는 그 사람이 네 사촌인 걸 알았다고 했어. 내 가족의 아, 그녀가 이미 말했지. 내가 적어둘게. 그녀는 네가 진짜 사촌인 줄 몰랐어. 그녀가 말했어. 내 가족이 총에 맞았다고. 내 가족이 총에 맞았다고. 칼라가 그녀의 사촌을 데려다준 여성에 대해 묘사한 내용이 티아라의 외모와 정확히 일치해. 이 젊은 여성은 이미 사망했어. 그리고 그녀는 가슴에 여러 번 총을 맞았어. 알겠어. 지금 너무 미안해요. 티아, 네가 말해준 것 중에 내가 믿는 것도 있고 네가 말한 것 중에 사실이 아닌 것도 있다는 걸 알아. 좋아, 내가 사실이 아니라고 말할 때 나는 진짜로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 농담하는 거 아니야. 알겠어. 나는 최대한 솔직하게 말하려고 해. 네가 불필요하게 더 곤란한 상황에 빠지는 걸 원하지 않아. 그게 나야. 이 여성분이 너를 확인했어. 알겠지? 길 건너편에 영상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말하는 건 바로 여기 있는 이 여성분이야. 오늘 아침에 이분을 병원으로 데려왔어요. 당신이 차로 그를 그녀의 집에 데려다주고 그녀에게 말한 후에 당신 가족이 총에 맞았다고, 당신 사람들이 총에 맞았다고 말하세요? 알겠어. 이제 내가 말하는데 누가 당신에게 태워달라고 해서 여기 세우고 주차하라고 하고 곧 돌아온다고 했다면 나는 그 채 없었다고 말하세요. 내가 말하는데 티아라, 이 부분은 거짓말하지 마. 네가 거짓말하면 내가 뭘 하는지 알려줄게. 너는 다른 사람들을 뭔가에 돕고 있는 거야. 우리에겐 증거가 없어. 네가 계획했거나 알았거나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몰랐다는 걸 보여줄 증거가 없어. 알겠어. 넌 그냥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야. 하지만 네가 할 수 없는 건 이 모든 걸 알고 있으면서 이제 와서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야. 그건 널 살인 공범으로 만드는 거야. 알겠어. 그걸 네 탓으로 하려는 건 아니야. 알겠어. 내 말 믿어. 난 거짓말하거나 헛소리 하려는 게 아니야. 그래서 내가 지금 널 멈추고 솔직하게 말하라고 하는 거야. 내 엄마가 뭘 하셨는지 솔직히 말해봐. 우린 이미 알고 있어. 우리가 널 찾고 있었던 이유야. 그냥 하는 말 아니야? 솔직하게 말해줘. 솔직하게 말해. 여기 있는 이 두 남자. 내 차 타고 있던 두 사람은 이 둘이야. 한 명은 주황색, 한 명은 파란색을 입었어. 멋진 조거 팬츠도 입고 있지. 그들이 집 안으로 들어갔어. 그녀는 이제 죽었어.
그 덩치 큰 남자, 네가 말한 그들을 쏜 사람, 그녀를 쏜 사람이 누구야? 네가 못생겼다던 그 사람. 그 사람이 그녀를 쐈어. 아니, 그가 그들을 쏘았어. 그래서 이 사람들은 누구야? 내 말은 그들이 그녀를 쐈고 그가 그랬다는 거야. 왜 그랬는지 물었지. 정말 끔찍한 총격이었어. 그건 중요하지 않고 누가 그녀를 쐈는지도 몰라. 중요한 건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었다는 거야. 나는 내 인생이 지금, 바로 지금이야. 그 얘기는 하지 마. 우리에게 알려줘. 말해줘. 들어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해줘. 모르겠어요. 진짜로 말하는데 저는 이 일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한 일 모두 말해보세요. 우리에게 말해줘야 할 건 당신이 아는 걸 모두 말해달라는 거예요. 저는 하지도 않은 일로 체포되기 싫어서요. 아무도 체포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럼 공범이라는 뜻 아닌가요? 들어봐요. 우리가 그들 말만 믿으면 그럴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한 것만 믿는다면 그럴 수도 있어요. 당신이 직접 말해야 해요. 당신 자신을 구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당신이 우리에게 설명하는 내용이 말이 된다면 당신은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당신이 우리에게 설명하는 내용이 처음 이야기처럼 계속 말이 안 된다면 괜찮지 않을 거예요. 네, 그건 저희도 알고 있어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아까 그 진실의 일부, 숨 쉬는 것에 대해 숨 쉬고 진정하며 들이쉬세요. 결국 당신은 이미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는 두 사람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당신이 그걸 말해주기만 하면 돼요. 오른편에 서서 그냥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주세요.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일어난 거죠? 티아라는 자신이 제이슨 워드와 알데리우스 화이트를 그 집까지 데려다 줬다고 주장했어요. 그녀는 차에서 내리지도 않았고 그저 그들을 내려주기만 했으며 집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몰랐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네가 아는 모든 걸 말해야 해. 숨기면 안 돼. 나는 그를 주유소에서 만났다고 말했어요. 맞아요. 주유소에서 그를 우연히 만났어요. 제 탱크에 $10쯤 넣었을 거예요. 그렇게 하자는 건 딱 하나뿐이에요. 두 번째로 말한 게 진실이에요. 저는 그를 몰라요. 만난 적도 없어요. 그가 데리러 오고 돌아와서 그 일에 대해 말했어요. 아기는 어디 있죠? 아니면 그 일과 관련해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나요? 제가 그랬던 이유는 늦고 피곤해서 이미 졸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가족을 도우러 갔을 때 같이 돌아왔고 저는 그 일에 대해 몰랐어요. 하지만 그는 예전 모습과는 달라 보였어요. 그리고 그건 옛날 운전면허증 사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게 제가 처음 만난 거예요. 저기서 그를 도와줬을 때 저는 무서웠어요. 아무 계획도 몰랐거든요. 엄마가 저한테 전화해서 전화 받았다고 말했어요. 그게 제가 당신에게 말했던 거예요. 우리가 여기 오기 전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살해당했거나 죽임을 당했다고, 한 소녀가 죽었다고 그녀가 말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건 정말 심각한 일이에요.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했는지 말해줘요. 그게 실제로 저라면요. 사람들이 그 남자의 아이를 도우라고 했다고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쪽으로 돌아갔어요. 뭘 하려고 했던 거죠? 그 사람들이 여기가 그 가족 집이라 해서 제가 여기 차를 댔어요. 문제는 사람들이 집을 나와 마스크를 쓰고 차에서 내린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 사람들은 마스크도 안 썼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니에요. 묻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마스크 쓰고 차에서 내렸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제 훈련을 따라주세요. 저는 못 봤어요. 그 사람들이 내릴 때 저는 이쪽에 주차해 있었어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당신은 30분 동안 적어도 3번은 지나갔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30분 동안 적어도 3번은 지나갔어요. 두 번째는 아마도 그가 내렸어요. 그래, 문을 두드려요? 그가 문을 두드려요. 파란색 재킷을 입고 있었죠. 알겠죠? 그리고 문을 두드려요. 그리고 그는 다시 돌아오고 당신은 그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죠? 알겠죠? 세 번째는 당신이 주차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여기 위에 주차라고 했어요. 잘 들어봐요. 아니, 그냥 들어봐요. 알겠죠? 저는 그냥 긴장돼요. 당신에게 문제가 되는 건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말을 줄이고 더 들어야 해요. 당신이 차를 세우고 주차하면 그들이 내리고 가방을 들고 있고 총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이 그걸 몰랐다고 말하지 않았으면 해요. 저는 당신이 그랬던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멈춰야 해요. 알겠죠? 아무도 당신을 집에 가두지 않고 아무도 당신에게 방아쇠를 당기라고 하지 않고 아무도 그런 일을 시키지 않아요.
하지만 당신은 그들이 뭘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총성이 8번이나 울렸고 거리 아래에 있던 사람들도 그 소리를 들었으니까요. 당신도 분명 그 소리 들었을 거예요. 잘 들어야 해요. 그리고 당신이 도망친 방식과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도요. 제 인생에서 그걸 믿을 날은 단 하루도 없을 거예요. 당신이 우리에게 이미 말한 것보다 더 많이 알지 못했다는 거죠. 알겠어요. 문제는 당신에게 무서운 부분은 그들이 우리에게 말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은 그들이 우리에게 당신에 대해 뭐라고 말했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만약 당신이 그걸 알았다면 정말로 무서워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진정하고 그만 좀 하세요. 당신이 체포된 건 아니지만 우리에게 말하지 않는 것들이 당신을 정말 나쁘게 보이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때문에 제가 당신을 체포하고 싶게 만들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알겠어요. 그런데 왜 이걸 숨기고 있는지 궁금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당신은 왜 그렇게 두려워하죠? 죽임이 두려운가요? 알겠어요. 누구한테요? 그 사람들이 당신을 죽이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당신을 죽이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구금되어 있어요. 아니면 그 사람들, 그녀가 누군지 몰라요. 그녀는 죽었어요. 봐요, 좋아요. 그녀를 보세요. 그녀는 살해당했어요. 가슴에 총알이 여러 발 박혀 있어요. 당신은 그녀가 살해당한 걸 들었나요? 아니요. 저는 듣지 못했어요. 한 발의 총소리만 들었고 그때 그가 나왔어요. 음악이 조금 흐르는 것 같은 소리만 들렸어요. 그 얘기는 듣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냥 무서워요. 저는 정말 인내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거짓말을 들으면 그건 참을 수 없어요. 네가 무서워하는 건 네가 감당할 수 없는 일에 휘말렸다는 거야. 어쩌면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날 줄 몰랐던 거겠지. 들어봐. 네가 누군가가 거기 들어가서 사람을 쏠 거라 정말 믿었다고는 생각 안 해. 난 몰랐어. 네가 그랬다고는 믿지 않아. 하지만 내 온 마음으로 믿어. 알겠지, 티아라? 내 온 마음으로. 전에 말했듯이 난 헛소리 안 해. 알지? 걔네들은 그 집에서 한탕하려고 간 거야. 아니, 말 안 해도 돼. 증거는 확실해. 난 너랑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이미 얘기했어. 알겠어. 그들은 거기서 한탕하려 했어. 이렇게 될 줄은 몰랐고 아무도 예상 못했지. 뭔가 잘못됐어. 넌 겁에 질려 그를 내려주고 온종일 괴로워했지. 두 사람 모두 거의 죽을 뻔했고 결국 누군가는 죽었어. 모든 게 모두에게 엉망이 됐어. 그래, 이미 벌어진 일이야. 내가 너한테 바라는 건 여기 와서 솔직하게 말해주는 것뿐이야. 그게 내가 너한테 부탁한 전부야. 그래, 이 일의 증인이 되어 진실을 말해줘. 하지만 너는 네가 생각하는 대로만 얘기했지. 그게 100% 진실은 아니야. 근데 그게 왜 진실이 아니야? 그렇지 않아. 집안에서 일어난 일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 네가 그랬다고 말한 적 없어. 난 한 번도 네가 그랬다고 한 적 없어. 그녀는 내가 집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걸 알고 있었다고 그랬어. 나는 아니라고 그랬어. 전혀 몰랐다고. 무슨 말 하는지 알아. 이 빌어먹을 연주. 그게 그런 줄은 몰랐어. 네가 그게 연주될 줄 알았잖아. 헛소리 해보자. 난 한 번도 우다비르 위키에 가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연주에 참여해본 적도 없어. 우린 이 사람들 알아. 이 사람들. 너 내가 그걸 뭘 위해 쓰는지 몰랐던 것처럼 행동하네? 난 진짜 몰랐어. 내가 왜 너한테 전화했겠어? 아무도 해 뜨기 전에 누군가의 집에 운전해서 가지 않아. 아무도 해 뜨기 전에 누군가의 집에 운전해서 가지 않아. 아이를 데리러 갔는데 그냥 지나쳤고 그 아이가 자기 아이여야 하는데 차에서 내리지도 않아. 이건 말도 안 돼. 선생님, 저는 아닙니다. 저는 체포 같은 건 원하지 않아요. 지금 당신은 구금된 상태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건가요? 알겠어요. 지금 우리가 당신이 뭔가를 했다는 걸 보여주는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범죄 혐의로 당신을 구금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담, 지금까지 하신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성이 없습니다. 모두 지쳤고 저도 지쳤습니다. 저는 그 일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제 말 들으셨나요? 네, 선생님. 저는 아무것도 몰랐고 그 사람들이 왜 맹세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이 일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 일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 일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수사관들은 알데리우스 화이트가 드힐라니 암스트롱을 총으로 쏘아 죽였다고 말합니다. 그는 1급 살인 무장 강도 그리고 전과자가 무기를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제이슨 워드는 반가쇠를 당기진 않았지만 공범과 같은 혐의로 기소됐고
티아라 럭키는 중범죄 방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경찰 조사에서 그렇게 입을 굳게 다문 데에는 이유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주택 침입 사건의 진짜 주모자는 아직 이 시점에서 감옥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22년 8월 디 힐라니 살해 약 한 달 후 게인즈빌 경찰은 패트릭 왓슨을 사건 주도자로 보고 체포했습니다. 검찰은 패트릭이 집을 털라고 지시하고 훔친 물건을 나누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 12월 패트릭은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는 2022년 12월 배심원단 앞에서 유일하게 재판을 받았습니다. 티아라 럭키는 2급 살인 방조 혐의에 불복하며 15년 보호관찰과 정신건강치료를 선고받았습니다. 2023년 10월 제이슨 워드는 검찰과 협조해 유죄 협상에 합의했습니다. 그는 살인죄로 징역 30년을, 알데리우스 화이트는 징역 5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023년 12월 시작된 패트릭의 재판에서 검찰은 배심원들에게 더 많은 동기가 밝혀졌다고 했습니다. 패트릭은 2021년 마일스의 여동생 데비코와 교제한 적이 있습니다. 패트릭은 총격 사건이 발생한 바로 그 집에서 함께 살기도 했습니다. 데비코는 패트릭의 재판에서 증언대에 올라 두 사람이 함께 마약을 판매했다고 배심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총격 사건이 발생하기 약 2주 전 패트릭과 데비코의 여동생이 헤어지면서 패트릭은 집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패트릭의 변호인은 그가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배심원들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52세로 1급 살인 무장 주거 침입, 무장 강도 교사, 무기 소지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025년 12월 17일 패트릭은 선고를 받기 전에 법정에서 자신이 어떤 연루도 없었다고 부인하며 발언했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며 절대 그런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제 전부의 말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결정은 판사에게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평생 감옥에 갇혀 죽을 때까지 풀려날 수 없으며 사후에야 시신이 옮겨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파고 교정시설에서 패트릭 왓슨이 복역할 교도소는 확실하지 않지만 플로리다 교정국 소속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사이드 더 크라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엘리자베스 밀러입니다.